나이가 든다는 건 하나둘 잃어가는 과정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줄고 몸도 예전 같지 않으며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거울을 보면 낯선 얼굴 하나가 눈앞에 서 있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젊어 보이던 내가 이젠 어깨가 구부정하고 눈빛엔 기운이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장 두려운 생각이 들죠. 내가 언젠가 요양원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 어쩌지? 누구에게도 폐 끼치지 않고 살고 싶었는데 정말 나는 괜찮을까? 누구 하나 제대로 돌봐줄 사람 없으면 나는 그곳에 가야만 하는 걸까? 요양원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곳에도 정성과 따뜻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발로 걷고 내 손으로 밥 먹으며 내 생각을 따라 하루를 살아가는 삶, 그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어쩌면 우리 모두의 진짜 두려움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요양원이 두렵다면 지금부터라도 지켜야 할 3가지. 그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제가 살아오며 느낀 가장 현실적인 진심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내 몸은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젊었을 땐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밤을 새워도 끄떡없었고 아침밥 안 먹고 나가도 거뜬했으며 잠시 앓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금방 회복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당연했던 것들이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차고 가끔은 아무 이유 없이 어지럽고 손끝이 떨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었으니 당연하지. 그런데 그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몸의 이상을 당연하게 여기고 조금 아픈 건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조용히 무너지는 내 몸을 외면하게 됩니다. 사실 몸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주 조용한 신호를 보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신호에 귀를 기울이느냐, 무시하고 넘기느냐에 따라 노후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건강이라는 건 한순간에 잃는 게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어 보이는 날들이 쌓여 어느 날 갑자기 병원 침대 위에 누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가볍게 넘긴 허리 통증이 몇 달 뒤에는 앉아있기도 힘든 상태가 되었고 단순한 피로인 줄 알았던 증상은 나중에 병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내 몸을 돌보지 않는 건 결국 나 자신을 외면한 것과 같다는 거려. 요양원에 가게 되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몸이 무너지고 그 몸을 내가 돌볼 수 없는 상태가 되면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일상이 불가능해지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내 2발로 걷고 내 손으로 밥을 먹고 내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면 그건 결코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하고 소중한 일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운동을 해야 합니다. 힘들다고 미루지 말고 지금이라도 걷기 시작해야 합니다. 천천히라도 아주 느리게라도 매일 같은 시간에 몸을 일으키는 습관, 그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걸 보며 걷습니다. 공원을 도는 길이 짧아도 그 길 위를 걷는 제 발걸음이 하루를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한때는 약을 먹는 것만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약은 병을 관리하는 도구일 뿐이고 건강은 스스로 움직이고 숨을 쉬고 바람을 맞고 햇빛을 쬐는 그 순간에 만들어집니다. 제가 가장 무서웠던 날은 한 번 넘어졌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날이었습니다. 주방에서 물을 따르다가 발이 미끄러져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었습니다. 바닥에 엉덩방아를 찍고 나서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넘어지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일어날 힘이 없다는 게 얼마나 무기력하고 슬픈 일인지. 그 이후로 저는 작은 근육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팔을 들고 다리를 뻗고 허리를 천천히 움직이며 매일 몸에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어렵지 않냐고요? 네, 어렵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 가고 싶지 않다면 지금 해야 합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것이 곧 내 몸입니다. 편하다고 라면만 먹고 배고프지 않다고 거르다 보면 몸은 점점 약해지고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잘 먹어야 합니다. 따뜻한 국 한 그릇, 제철 나물 반찬, 부드럽게 익힌 생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살립니다.
배가 부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음식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우리 몸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몸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움츠러들고 포기하고 그냥 침대에만 누워있다 보면 몸은 더 빠르게 약해집니다. 몸은 마음을 따라갑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고, 내가 아직 할 일이 있다고, 내가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스스로 말해줘야 합니다. 그 말이 내 손끝에 힘을 주고 내 다리에 기운을 불어넣고 내 눈동자에 생기를 남깁니다. 요양원에 가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내 몸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나의 심장 소리에, 나의 관절 움직임에, 나의 숨결에 몸은 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 소리를 들을 때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당신은 당신의 몸과 함께 살아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절대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이야기. 인간관계는 나이 들어 더 치열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조용해집니다. 말소리도, 발소리도, 초인종 소리도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귀찮다고 생각했던 인사 한마디, 불쑥 찾아오는 전화 한 통조차 어느새 그리워집니다. 젊은 시절엔 친구가 저절로 생겼습니다. 학교에 다니면 반 친구가 있었고, 회사에 다니면 동료가 있었고, 어딜 가도 내 이름을 부르고 손 흔들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엔 외로울 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많던 인연이 하나둘 사라집니다. 먼저 떠난 사람도 있고 서로 바빠지며 멀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멀어진 관계는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멀어진 채로 다시 연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로움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외로움을 먼저 꺼내는 데는 서툽니다. 괜히 연락했다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괜히 반응이 시큰둥할까봐, 그래서 전화를 들었다가도 놓고 문자를 쓰다 말고 지워버립니다. 하지만 그게 쌓이면 결국은 침묵이 됩니다. 관계는 기다리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먼저 다가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야 합니다. 제가 한동안 복지관에 나가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냥 귀찮기도 했고 나가봤자 말 붙일 사람도 없고 그냥 혼자 있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예전엔 웃는 버릇이 있었는데 이젠 인상이 굳어있고 눈빛도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사람이 관계에서 멀어지면 표정도, 목소리도, 심지어 기운도 사라진다는 거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무거운 다리를 끌고 복지관에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몇 명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반갑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아직 있구나. 그렇게 저는 다시 사람들 사이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관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억해주는 한마디, 따뜻한 눈빛, 밥 먹었냐는 짧은 말, 그런 아주 사소한 것들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사소함을 우리가 먼저 건네야 합니다. 저는 이제 하루에 하나씩 연락 끊긴 사람에게 전화를 겁니다. 안 받으면 음성 메시지를 남깁니다. 문자라도 보냅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 부담이 되든 말든 그건 그 사람 몫이고 내 몫은 용기를 내는 일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살아도 진심을 나누지 않으면 남보다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식들과의 관계는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바쁩니다. 하지만 그 바쁨이 사랑의 부재를 설명해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식에게 자주 연락합니다. 보고 싶다고 말하고 맛있는 거 먹었다고 자랑하고 소소한 일상을 나눕니다. 말을 해야 삽니다. 속으로만 싸우면 관계는 무너지고 그 무너진 틈으로 외로움이 들어옵니다. 외로움은 결코 작은 병이 아닙니다. 몸보다 먼저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마음이 무너지면 몸은 더 쉽게 주저앉습니다. 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노력입니다. 생각난다고 그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전화하고 만나자고 말해야 그 사람이 옵니다. 기다리지만 말고 다가가야 합니다. 저는 요즘 같은 시간에 복지관에서 커피를 마시는 친구가 생겼습니다. 둘 다 말이 많진 않지만
서로 마주 앉아 그날 날씨 얘기를 합니다. 그 짧은 대화가 제 일상의 리듬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결되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 하나만 있어도 사는 게 달라집니다. 말을 섞을 사람이 있다는 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혼자라는 건 삶의 고요한 시간일 수도 있지만 그 고요함이 너무 오래되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이 닫히고 그 문이 닫힌 집은 안으로 병이 자랍니다. 그러니 요양원이 두렵다면 사람을 놓치지 마세요. 그게 당신이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누군가를 떠올린다면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 과거가 어땠든 상관없습니다. 먼저 인사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조금씩 따뜻해집니다. 인간관계는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희망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정신이 깨어 있어야 삶도 깨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보다 먼저 무너지는 건 정신입니다. 눈은 떠지는데 세상이 흐릿하고 귀는 들리는데 마음은 닫혀 있고 걸어는 다니는데 방향을 잃은 듯 멍한 순간들.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닌가 보다. 정신이 흐릿해졌다는 그 막연한 불안감. 그게 바로 노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정신이 깨어 있다는 건 단순히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무슨 요일인지 알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사람 이름이 기억나고 그리고 오늘 하루가 어제와는 조금이라도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어야 정신이 살아있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몸은 약해져도 마음은 젊다고. 하지만 마음이 젊게 유지되려면 정신이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정신이 흐려지면 말이 줄고 말이 줄면 생각이 멈추고 생각이 멈추면 삶은 고요하게 무너집니다. 그 무너짐을 막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정신을 깨워야 합니다. 어떻게요? 먼저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런 말로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말고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아직 생각하고 느낄 수 있다. 그렇게 매일 다짐해야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엽니다. 바람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오고 새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 하나하나에 집중해 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바람이 더 차갑구나. 오늘은 구름이 유난히 빠르게 움직이는구나. 그렇게 세상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은 깨어납니다. 정신이란 건 자극을 받으면 반응하고 무시하면 잠듭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하루에 하나씩 새로운 걸 해보려 합니다. 새로운 노래 한 곡, 읽지 않았던 짧은 글, 처음 써보는 문장, 그 모든 것이 저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요즘 작은 공책을 하나 들고 다닙니다. 그날 있었던 일, 들었던 말, 느낀 감정, 떠오른 생각, 무엇이든 적습니다. 글씨가 삐뚤고 단어가 엉켜도 괜찮습니다. 그냥 적는 그 행위 자체가 제 정신을 붙잡아 줍니다. 기억은 적어야 남습니다. 생각은 꺼내야 살아납니다. 마음은 나눠야 단단해집니다. 대화도 정말 중요합니다. 누군가와 말이 오갈 때 정신은 가장 밝게 깨어납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 같아도 그 속엔 표정이 있고 온도가 있습니다. 저는 마트에 가면 계산대 직원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오늘은 많이 바쁘시네요. 이거 맛있어 보여서 골랐어요. 그렇게 말 한마디 건네는 일, 그것이 얼마나 제 정신을 깨우는지 모릅니다. 그날 저녁엔 이상하게 마음이 환합니다. 누군가와 눈을 맞췄고 짧은 말이라도 나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정신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큰 뿌리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차를 마실 수 있다는 것에, 걷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순간 정신은 다시 단단해집니다. 감사는 방향을 줍니다. 감사는 생각을 맑게 하고 감사는 나를 나답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자주 되뇌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나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제 자신에게 주는 선언입니다. 정신을 붙잡는 다짐입니다. 정신이 깨어있는 사람은 눈빛이 다릅니다. 목소리가 분명하고 걸음에 목적이 있고 말에 힘이 있습니다. 요양원에 가게 되는 많은 이유가 단순히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정신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말하지 못하고 생각과 감정이 흐릿해져 일상적인 대화가 힘들어지고 스스로 판단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비로소 누군가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됩니다. 정신이 살아있으면
몸이 조금 불편해도 삶의 주도권은 여전히 내 손에 있습니다. 오늘 어떤 생각을 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그걸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아직 삶을 주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물어봅니다. 오늘 내 마음은 어떤지, 지금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하려 노력하는 그 순간, 저는 살아있다는 걸 실감합니다. 정신은 훈련입니다. 잠들지 않도록 매일 말을 걸어야 하고, 매일 깨워야 하고, 매일 새로움을 줘야 합니다. 책을 펼치고, 라디오를 켜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마음이 머무는 대사를 따라 적고, 그 모든 행위가 정신을 일으키는 힘입니다. 그래서 늙는다는 건 몸이 아니라 정신이 멈추는 순간부터입니다. 오늘도 정신을 깨우는 작은 행동 하나, 그것이 요양원을 막는 가장 큰 방패입니다. 당신의 정신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 빛을 꺼뜨리지 마세요. 당신 안의 생각과 감정은 아직도 당신을 당신답게 만들어줄 가장 소중한 힘입니다. 요양원이 두려운 건 낯선 공간 때문이 아닙니다. 그곳에 가게 된 나 자신의 모습이 낯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몸을 지키고 사람과 연결되고 정신을 깨어있게 한다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스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도 완벽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당신은 아직 충분히 자기 삶의 주인입니다. 요양원이 아닌 당신만의 따뜻한 공간에서 끝까지 당신답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내일을 조금 더 환하게 밝혀주기를 바라며 이제 말을 맺습니다.